왜 결국 테슬라는 직접 플릿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가? 에어비앤비 모델의 한계와 테슬라가 보완하는 방식? 로보택시를 이야기할 때 가장 흔한 오해는 이 사업을 개인 차량 참여형 플랫폼, 이른바 에어비앤비 모델로 상상한다는 점입니다. 이 경우 초기 확장은 빠를 수 있지만 플랫폼이 성숙할수록 통제력과 수익성이 약해진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볼수록 로보택시는 애초에 소비자 제품이라기보다 운용 자산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질문은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초기 로보택시 차량은 누구에게 판매되고 누가 편대를 운영하느냐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로보택시의 경제성은 한 대 단위의 개인보다 다소 차량을 동시에 운용하는 주체, 플릿 오너에서 훨씬 빠르게 성립합니다. 개인은 보험, 유지보수, 가동률 관리, 규제 대응을 각자 감당해야 하지만 플릿 오너는 가동률 극대화, 보험 정비 충전의 규모의 경제, 규제 대응의 일원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 확산 단계의 기본 단위는 개인이 아니라 편대가 되는 편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이 구조는 테슬라가 왜 결국 직접 플릿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로보택시 사업의 핵심 변수는 단순한 차량 대수가 아니라 차 한 대가 하루에 몇 시간을 돈 벌며 움직이느냐, 즉 가동률입니다. 첫 번째, 가동률은 자연 발생이 아니라 설계 대상입니다. 개인 소유 차량은 본질적으로 가동률이 불균등합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빠지고 야간이나 주말 참여는 개인 일정과 날씨, 지역 여건에 따라 흔들립니다. 플랫폼 입장에서는 차량이 많아도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떤 품질의 공급이 나타날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이 불확실성은 곧 수익성의 변동성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테슬라가 직접 보유 운영하는 편대 혹은 전문 플릿 오너가 운영하는 편대에서는 가동률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운영 설계 값이 됩니다. 피크, 비피크 배차, 차량 재배치, 충전 세차 정비 스케줄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에서의 성장은 차량 수의 증가가 아니라 가동률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해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 품질과 경험은 선택이 아니라 표준이어야 합니다. 개인 차량 참여가 늘어날수록 품질과 경험의 편차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결 상태, 소모품 교체, 정비 수준은 차주마다 다릅니다. 초기에는 감내할 수 있어 보일지 몰라도 로보택시가 일상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는 순간 이 편차는 곧 브랜드 리스크로 전환됩니다. 직접 플릿은 이 문제를 운 좋은 차량을 고르는 문제에서 표준을 고정하는 문제로 바꿉니다. 차량 상태, 청결, 승하차 경험까지 모두가 설계값으로 통제됩니다. 로보택시가 실험적 서비스에서 교통 인프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표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조건입니다. 세 번째, 로보택시의 진짜 학습은 주행이 아니라 운영에서 일어납니다. 개인 참여형 로보택시는 주행 데이터, 즉 도로 상황과 엣지 케이스를 넓게 모으는 데에는 분명 유리합니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궁금해하는 질문은 안전하게 달리느냐가 아니라 이 사업이 어떤 조건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돈을 버느냐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시간대별 가동률, 요금 변화에 따른 수요 반응, 사고율과 보험료의 수령 경로, 정비주기 변경이 비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 같은 운영 데이터입니다. 개인 참여형 구조에서는 소유자가 분산돼 있어 업데이트 시점, 운행시간, 요금 정책 적용 여부가 흔들립니다. 관측은 늘어나지만 통제된 실험은 줄어듭니다. 반면 테슬라의 직접 플릿에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가격 정책, 폐차 조건을 전 차량에 동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실험의 질로 사업을 학습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로보택시가 실제 사업이 되는 단계에서는 이 운영 학습 속도의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네 번째, 확장의 순서 단선이 아니라 현실에 따른 중첩 구조. 이 모든 이유로 로보택시 사업의 초기 1에서 3년은 테슬라가 직접 보유, 통제하는 플릿을 중심으로 확장 고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개인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무엇보다 운영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하고 수익 모델을 안정적으로 수렴시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제3자 플릿 오너, 즉 전문 운영사의 참여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들은 대량 운영의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가동률, 품질, 비용을 표준화하며 테슬라가 설정한 운영 규격을 기반으로 네트워크 확장을 가속할 수 있습니다. 개인 차주 참여는 이보다 뒤에 열릴 가능성이 높지만 반드시 순차적 단선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수요가 급증하거나 시장 점유율 확보를 위해 공급을 빠르게 늘려야 하는 국면에서는 개인 차량이 제3자 플릿과 병행 투입되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개인 참여는 기본 구조라기보다 확장을 가속하는 보조 레버로 기능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론, 종착지는 수익을 설계하는 주체입니다. 플랫폼이 성숙할수록 수익의 무게중심은 참여자에서 운영자로 이동합니다. 테슬라는 네트워크를 열 수는 있지만 가동률, 마진, 데이터, 브랜드를 통제하기 위해 직접 플릿 비중을 높여갈 요인이 구조적으로 강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직접 플릿에 집착하는 이유는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수익을 설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어비앤비 모델은 옵션일 수 있지만 직접 플릿은 종착지에 가깝습니다.
이제 질문은 왜 직접 플릿이냐에서 그래서 시장은 이 구조를 어떻게 가격에 반영하느냐로 옮겨가야 합니다. 다음 5편에서는 플릿 믹스가 바뀔 때 테슬라의 멀티플이 왜 달라질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2월 31일 김태성 올림.